내시경을 딱 해보면 역류성 식도염. 근데 문제는 계속 재발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보통 이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RSI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럭스 심텀 인덱스입니다. 실제로 특이도가 95%에 가까울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계절이 어느덧 이제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었어요. 이게 천고마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말도 살이 찌지만 사실 이게 계절이 또 좋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네네. 그런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많이 먹으면 항상 문제들이 생기는 게 있죠. 먹고 나서 이게 가슴이 따가워요. 네. 이렇게 먹고 바로 누우면 또 속이 더부룩해요. 이게 뭐 늘 답답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내시경을 딱 해보면 역류성 식도염, 네. 이런 진단을 굉장히 이제 자주 또 흔하게 이렇게 받으시는 진단명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이렇게 먹으면 금세 증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계속 재발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증상이 생기니까 걱정이 또 되고, 네. 그럼 내시경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해요.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흔한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증상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거기 근처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음식물을 이제 먹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구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구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목 뒤를 뭐라고 하냐, 이제 인두라고 합니다. 인두. 네. 그리고 이제 인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식도가 나오고요.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가 나오고, 또 앞쪽에는 뭐가 있냐, 우리 숨길, 이게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의 뚜껑이 탁 닫히면서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이제 식도를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위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이 되면 위에 있는 어떤 뭐 위산, 그다음 뭐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아래쪽으로 치면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가슴이 이제 쓰린다거나, 그렇죠.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목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이 아프고, 그리고 목에 뭐가 자꾸 걸린 느낌, 그래서 이물감이 자꾸 생기는 거고, 기도하고 식도하고는 거의 층이 같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놓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자꾸 기침이 나오겠죠. 자꾸 자극이 되니까 목이 간질간질. 기관지를 이렇게 조금씩 네. 넘어가게 네. 되면, 그다음에 좀 많이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성대, 그다음에 후두 이런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목소리도 변화가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숨쉬기도 곤란한 경우도 네. 생깁니다. 네. 그리고 더 올라오면 치아까지 이제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입냄새도 많이 나게 그렇죠. 돼요. 그렇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소화하고 관련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뭐 속이 쓰린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이제 빵빵하게 차가지고 복부 팽만감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으면 항상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게 흔한 증상인가요? 보통 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인구 중에 10%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 그게 이제 진단이 돼서 식도염이 10%인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의 우리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신물 올라오고 막 쓴물 올라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네. 역류성 식도염의 이런 증상이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아니면 네, 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뭐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네. 그런 아까 이제 쭉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흔한 증상일까요? 일단 가슴 쓰림이지 않겠습니까? 가슴 쓰림. 네.
우리 이제 가슴 쓰리고 뭐 아프고 이러면은 제일 덜컥 겁이 나는 게 그렇죠. 심장. 네네. 내 심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게 심장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네, 반드시 도움이 되겠죠, 그죠? 심전도라도 좀 찍어 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은 식도랑 심장이 쓰는 신경회로가 똑같습니다. 식도랑 네. 심장이 쓰는 신경회로가 네. 같다. 네. 그럼 그 신경회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등에서 나오죠. 등에서, 네, 척추 네. 등에서. 네.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 흔한 증상들, 그렇죠. 이게 증상들이 뭐 복잡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생길 것 같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제일 문제가 이제 식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지내면서 불편한 것들도 많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게 자가 검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법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실은 전형적인 증상이 일단 1단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이 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게 이제 프로토펌프 우리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흔하게 처방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 약물을 시험적으로 들여봅니다. 네. 네, 그렇게 들여보고 그거에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반응이 잘 없거나 좀 뭐 애매하다거나 다른 이상한 좀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이유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뭐 식도 내부에 뭐 종양이 생겼다거나 실제로 식도가 뭐 헐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내시경 검사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네. 내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됐을 때 네. 내가 내시경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저희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없다 0점, 아주 심하다 5점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가 진단법이 우리 RSI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럭스 심텀 인덱스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특이도가 95%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검사법이니까 좀 집중해서 해보시고요. 점수를 합쳤을 때 13점 이상이면 나도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13점 이상이면 네네. 뭐 증상들이 저희들이 한 9개를 보여드릴 텐데 네네. 그 중에 13점이면 누구나 다 걸릴지도 네, 모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식도의 건강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